일본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13주 연속 쌀값 폭등으로 시민들이 새벽부터 마트 앞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일본 농림수산성 차관이 몰래 한국에 와서 마트에서 쌀을 사갔다는 겁니다. 30년간 한국을 경쟁 상대로만 봐왔던 일본 최고 농업 관료가 왜 이런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한 포대의 쌀이 어떻게 두 나라의 정책을 바꿔놓았을까요? 평생 자국 농업 보호에 앞장서온 60세 차관 타카시 스즈키. 그가 서울 마포구 마트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과 이후 벌어진 믿기 어려운 변화들. 밥 한 그릇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잠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타카시 스즈키입니다. 일본 농림수산성 차관으로 30년 넘게 일해왔어요. 나가노현 농가에서 태어나 도쿄대학을 졸업한 뒤 평생을 농업 정책에 바쳐왔죠. 특히 우리나라 쌀 보호 정책에 누구보다 앞장서왔습니다. 한국, 솔직히 농업 분야에서 경쟁 상대로만 봤어요. 2010년대 후쿠시마 사태 이후 농산물 수출입 문제로 한국과 여러 차례 마찰을 빚었거든요. 그때는 한국이 우리 농산물을 부당하게 차별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4년 가을부터 일본 쌀값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13주 연속 폭등이었습니다. 처음엔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했죠. 태풍 피해와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봤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할 것 없이 전국 마트마다 쌀 사려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됐어요. 평소 10kg에 3,000엔 하던 쌀이 5,000엔을 넘어섰습니다. 그것도 품질이 떨어지는 쌀로 말이죠. 차관님, 현장 상황이 심각합니다. 시민들이 쌀 한 포대 사려고 새벽 4시부터 줄을 서고 있어요. 어떤 마트는 한 사람당 한 포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하 직원 야마다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화가 났어요. 30년 넘게 농업 정책을 다뤄왔는데 이런 상황이라니. 농림성 긴급회의에서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수입쌀로 국민을 먹인다니 말이 안 돼요. 우리 쌀 자급률 37%를 더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일본 농업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아내 하루코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루코는 전직 초등학교 교사로 당뇨와 위염 때문에 식이 조절을 철저히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당신, 요즘 쌀이 정말 이상해요. 맛도 없고 질도 떨어져서 밥을 해도 죽 같아요. 씹는 맛이 전혀 없고 향도 이상하고 도무지 먹을 수가 없어요. 하루코는 60년 넘게 일본 쌀만 먹어왔는데 최근 품질이 이렇게 나빠진 건 처음이라고 했어요. 어제도 마트에 가봤더니 좋은 쌀은 다 동났고 남은 건 한 포대에 6,000엔이나 해요. 그것도 품질이 엉망이고. 이게 뭔가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코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일반 시민이 기본적인 주식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상황.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농업 정책 전문가라는 제가 정작 우리나라 쌀 상황의 실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책 회의실에서 듣는 보고서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 클 줄이야.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직접 민생 현장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차관 신분을 숨기고 일반 시민처럼 옷을 입고 도쿄 시내 대형마트 여러 곳을 돌아봤어요. 긴자, 시부야, 신주쿠의 마트들을 직접 가봤죠. 상황은 제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긴자마트의 쌀 코너는 말 그대로 참담했어요. 텅 비어있거나 가격표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습니다. 몇 개 남은 쌀 포대에는 1인 1포대 한정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시민들은 직원에게 따지고 있었어요. 언제 물건이 들어오는 거야? 지난주부터 매일 와도 없잖아. 우리가 뭘 먹고 살라고. 가격도 가격인데 물건도 없고.
50대로 보이는 아저씨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우리 애들 밥 해줄 쌀도 없어서 어떻게 하냐고. 라면만 먹일 수도 없고.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게 진짜 일본의 현실이구나. 직원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언제 들어올지 확실하지 않아서요. 공급업체에서도 물량이 부족하다고. 저는 익명으로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전쟁 끝나고도 이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 30대 여성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국 가서 쌀 사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훨씬 싸고 맛있다고 해서 저도 알아보고 있어요. 뭐라고요? 한국에서 쌀을 사온다고요? 저는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한국에서요? 정말인가요? 네, 정말이에요. 우리 회사 후배가 서울 여행 갔다가 쌀 10kg 사왔는데 여기 가격의 반값도 안 되더라고요. 품질은 훨씬 좋고 지금 SNS에서 난리예요. 그 여성이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트위터에 한국 쌀 체험기 게시물들이 수백 개씩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것 봐요. 다들 한국 가서 쌀 사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쌀보다 훨씬 맛있다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한국을 생활 해결사로 보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평생 농업 경쟁 상대로만 본 한국의 일본 국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구하고 있었던 거로. 시부야 마트에서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20대 대학생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동아리에서 다음 달에 서울 가는데 쌀 대량 구매해서 나눠 갖자고 하더라. 좋은 생각이다. 어차피 여행도 하고 쌀도 사고. 한국 마트 시스템이 진짜 좋다던데 QR코드로 원산지까지 다 확인할 수 있다고. 젊은 세대가 이미 한국을 대안으로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치적 부담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움직일 수 없었지만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공식으로 한국 마트를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가기로 했어요. 농림수산성 차관이 한국에 쌀 사러 간다니 정치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국민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사흘 뒤 저는 개인 여권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공무 출장 때는 하네다에서 김포로 가는데 이번엔 완전히 개인 자격이었어요.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마스크와 야구 모자를 단단히 눌렀었죠. 혹시라도 누군가 알아볼까봐 선글라스까지 꼈어요. 택시를 타고 마포구에 있는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간다는 홈플러스였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이 새로웠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 질서정연한 교통 흐름. 제가 알던 서울과는 많이 달랐어요. 마트 입구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일본 마트보다 훨씬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자동문이 열리면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쾌적한 분위기가 느껴졌죠. 카트도 일본 것보다 크고 바퀴가 부드럽게 굴러갔어요. 쌀 코너를 찾아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보인 건 거대한 쌀 매장이었어요. 일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순간 말을 잃었어요. 이게 뭐야? 10kg 쌀이 일본 가격의 30% 수준이었습니다. 도쿄에서 5,000엔 하던 쌀이 여기서는 2만 원, 즉 1,500엔 정도였어요. 그것도 품질이 훨씬 뛰어나 보였습니다. 종류도 엄청나게 다양했죠. 고시이카리, 아키타코마치 같은 일본 품종은 물론이고 한국 품종들도 수십 가지가 진열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유통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쌀 포대마다 QR코드가 붙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원산지부터 재배 농가, 도정일자, 유통 경로까지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투명성이었습니다. 어머, 일본 분이세요? 옆에서 쇼핑하던 한국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제 발음이 어색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쌀이 맛있는지 궁금하시죠? 이 쌀 정말 좋아요. 우리 가족이 10년째 먹고 있는데 맛이 끝내줘요.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낯선 사람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가 흔하지 않거든요. 이 쌀은 충청도에서 나는 건데 물이 좋아서 맛이 정말 달달해요. 밥을 하면 윤기도 좋고 저는 그 아주머니가 추천해준 쌀을 비롯해 여러 종류를 카트에 담았어요. 총 20kg을 샀죠. 고시히카리 5kg, 한국산 프리미엄 쌀 10kg, 현미 5kg이었습니다. 가격을 계산해 보니 일본에서 같은 양을 사려면 10만엔은 들었을 텐데 여기서는 6만원, 즉 4만엔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게다가 품질은 더 좋아 보였습니다. 계산대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직원이 정말 친절했어요. 무거운 쌀 포대들을 직접 들어주면서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군요. 좋은 쌀들 고르셨네요. 특히 이 쌀은 일본 분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정말요? 네, 요즘 일본 관광객분들이 쌀 많이 사가세요. 맛보시면 분명 만족하실 거예요. 계산을 마치고 마트를 나오면서 저는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알고 있던 한국과 완전히 달랐어요. 깨끗하고 체계적인 마트, 투명한 유통 시스템, 친절한 서비스까지. 이게 바로 한국인들이 자랑하는 K 시스템인가 싶었죠. 택시 안에서 저는 복잡한 생각에 빠졌어요. 과연 우리가 한국을 제대로 알고 있었나? 경쟁 상대로만 보면서 정작 배울 점은 보지 못했던 건 아닌가?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쌀 20kg을 들고 농수산물 검역 신고를 하러 갔는데 절차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면서도 철저했어요. 안녕하세요. 개인 소비용으로 가져가시는 거죠? 검역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물어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직원이었는데 업무 처리가 정말 깔끔했어요. 네, 가족이 먹을 용도입니다. 일본 분이시군요. 쌀 종류가 여러 가지네요. 구매 영수증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마트에서 받은 영수증을 건네줬어요. 직원은 꼼꼼히 확인한 뒤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개인 소비용은 20kg까지 반입 가능하세요. 정확히 20kg이니까 문제 없어요. 다만 검역 절차는 거쳐야 해요. 서류 작성도 복잡하지 않았어요. A사 용지 한 장에 기본 정보만 적으면 됐죠. 하지만 필요한 검사는 정말 철저했습니다. 품질 검사, 안전성 검사, 해충 검사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됐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검사 결과 나오는데 10분 정도 걸려요. 담당자의 말투에서 배려가 느껴졌어요. 업무적이면서도 따뜻했죠. 기다리는 동안 다른 검역 과정을 지켜봤는데 모든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게 시민들을 대하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모든 기준을 통과했어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검역 증명서를 받으면서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공공 서비스구나. 효율적이면서도 인간적이야. 옆에서 대기하던 일본인 가족도 쌀을 가져가려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직원에게 물어봤죠. 이 쌀 일본에 가져가도 되나요? 네, 물론이죠. 개인 소비용이니까 문제 없어요. 요즘 일본 분들이 많이 가져가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놀랐어요. 제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었던 거죠. 이미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쌀을 사가고 있었던 겁니다. 검역이 끝나고 무거운 쌀을 들고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공항 직원이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더군요. 무거우시죠? 카트 가져다 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게 서비스죠. 한국 공항 직원의 친절함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일본 공항에서도 친절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자연스럽고 진정성이 있어 보였죠. 김포공항에서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하루를 돌아봤어요. 한국의 마트 시스템, 검역 시스템, 공공 서비스까지 모든 면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국가의 품격이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 드러나는구나. 시민을 대하는 공무원의 태도, 체계적인 업무 처리, 그러면서도
놓치지 않는 인간미까지. 저는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해왔지만 이런 서비스 마인드는 처음 경험해봤어요.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서도 생각이 계속됐습니다. 과연 우리는 시민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 농림수산성 차관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하루코에게 쌀을 보여줬어요. 물론 한국에서 샀다는 말은 하지 않았죠.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니까요. 어머, 이 쌀 어디서 구했어요? 포장이 정말 깔끔하네요. 지인이 구해준 거야. 품질이 좋다고 하더군. 한번 해봐. 하루코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쌀을 살펴봤어요. 평생 쌀만 다뤄온 눈이니까 품질을 금방 알아보죠. 이 쌀 정말 좋아 보여요. 알이 굵고 투명하고 요즘 보던 쌀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날 저녁 하루코가 새 쌀로 밥을 지었어요. 전기밥솥 뚜껑을 열자마자 나는 향부터 달랐습니다. 구수하면서도 달콤한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졌어요. 하루코가 밥을 한 그릇 떠서 한술 떠먹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뭐예요? 정말 맛있어요. 입안에서 녹아요. 저도 한술 떠먹었는데 정말 달랐습니다. 쌀알이 윤기가 나고 씹는 맛이 훌륭했어요. 단맛이 돌면서도 깔끔했죠. 향도 정말 좋았어요. 당신, 이런 쌀이 어디 있었어요? 요즘 먹던 쌀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진짜 쌀 맛이군요. 하루코는 감동한 표정으로 계속 밥을 먹었어요. 평소 당뇨 때문에 밥을 조금씩만 먹었는데 그날은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위에도 부담 없고 소화도 잘 될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맛있는 밥 먹어보네요. 다음 날 하루코는 너무 맛있다며 이웃들에게도 나눠줬어요. 5집 정도에 조금씩 나눠준 거죠.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스즈키 댁 쌀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이웃 사토시 부인이 달려와서 물어봤어요. 정말 이게 쌀이에요? 이렇게 맛있는 쌀은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요. 또 다른 이웃인 다나카 씨도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우리 남편이 평생 까다롭게 먹었는데 이 쌀은 극찬하더라고요. 정말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이웃 할머니들의 반응을 보며 저는 내심 놀랐어요. 모두가 한국 쌀의 품질에 감탄하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 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혹시 이거 한국산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국 쌀이 좋다고 하던데. 이웃 아주머니 중 한 분이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순간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들켰나 싶었죠. 네, 그런가요? 포장지 보니까 한글이 조금 보이던데요. 설마 정말 한국산이에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웃들은 오히려 더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 한국산이라면 우리도 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맛있는 쌀이라면 어디서 났든 상관없어요. 그러게요. 맛이 이렇게 좋은데 뭐가 중요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평생 신념으로 여겨왔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이웃들의 솔직한 반응이 제 마음에 깊은 균열을 일으켰어요. 정치적 입장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이야. 며칠 뒤 농림성에 출근해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모여서 스마트폰을 보며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차관님, 이거 좀 보세요.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야마다가 급하게 달려와서 보여준 건 트위터 화면이었어요. 쌀은 한국에서 사야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벌써 10만 개가 넘는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저는 게시물들을 하나씩 읽어봤어요. 한국 마트에서 쌀 사왔는데 일본 것보다 훨씬 맛있어. 가격은 반값인데 품질은 2배. 서울 여행 갔다가 쌀 10kg 사옴. 집에서 밥 해먹고 가족 모두 감동. 이제 쌀만큼은 한국에서 사야겠다. 이게 진짜 쌀 맛이구나. 일본 마트 갈 때마다 스트레스였는데 한국에서 해결됐다. 더 놀라운 건 유튜브였어요. K마트 체험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500만 조회를 넘어섰거든요. 20대 여성 유튜버가 서울 마트에서 쌀 쇼핑하는 영상이었죠.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에요. 이 쌀 맛 좀 보세요. 일본에서 먹던 쌀과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영상 속에서 그 여성은 한국 쌀을 먹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종류도 다양해요. 그리고 이 QR코드 시스템 봐요. 원산지부터 유통 경로까지 다 투명하게 공개돼 있어요. 일본도 이런 시스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댓글들도 폭발적이었습니다. 나도 다음 달에 서울 가서 쌀 사올 예정. 미리 예약해둠. 한국 마트 시스템 정말 좋던데. 우리나라도 저런 걸 도입해야. 한국 쌀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편견을 버려야겠어. 정치는 정치고 생활은 생활이다. 좋은 건 인정하자. 더 충격적인 건 농림성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젊은 과장급 직원들이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차관님, 우리도 한국의 유통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30대 과장 이토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놨어요. 시민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데 정책이 뒤처지면 큰일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직원도 동조했어요. 한국의 농식품 유통망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는 건 업계에서는 이미 유명한 얘기였어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연구해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시민들이 먼저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고 심지어 농림성 내부에서도 현실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한국이 단순한 경쟁 상대가 아니라 배울 점이 있는 파트너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죠. 그날 저녁 뉴스에서도 이 이슈를 다뤘어요. 최근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 한국산 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알려지면서 한국 여행 시 쌀을 구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화면에는 인천공항에서 쌀을 들고 가는 일본 관광객들의 모습이 나왔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니. 이에 대해 농림수산성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저는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으로 처리할 수 없었어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농림수산성 예산안을 설명하던 중 야당 의원으로부터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차관, 최근 국민들이 한국산 쌀을 직접 구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과감한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농식품 유통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보수 여당 의원들이 벌떡 일어났죠. 차관,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국 시스템을 도입한다고요? 일본 농업의 자주성을 포기하자는 얘기입니까? 거센 반발이 쏟아졌지만 저는 침착하게 답변했어요. 국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있는 현실을 정책 당국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수많은 후기들, 그리고 실제로 늘어나는 구매 사례들을 보면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야당 의원이 추가 질문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첫째, 유통 투명성입니다. QR코드를 통한 이력 추적 시스템은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가격 경쟁력입니다. 유통 단계를 줄여서 소비자 부담을 낮출 방법을 찾아야 해요. 셋째, 품질 관리 시스템입니다. 보수 의원들의 반발이 더 거세졌어요. 차관의 발언은 매국적 발상입니다. 일본 농업인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이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배울 점은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엄청난 후폭풍이 일었어요. 보수 언론에서는 매국 차관, 일본 농업 포기 선언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젊은 층과 진보 언론의 반응은 달랐어요. 현실을 인정하는 용기 있는 발언,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국민을 위한 선택, 이제야 제대로 된 공무원을 봤다. 무엇보다 SNS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농식품부에 비공식 연락을 취했어요. 30년 공직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일본 농림수산성 스즈키입니다. 아, 차관님. 오늘 국회 발언 뉴스로 봤습니다. 한국 측 실무진과 화상회의를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실무 논의를 하다 보니 서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일본의 품질 관리 노하우를 배우고 싶습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죠. 한국농식품부 국장의 말에 저는 깨달았어요. 경쟁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서로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3개월간의 검토 끝에 일본 정부가 한국산 쌀 수입을 공식 허가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저는 농림수산성 대표로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선택권 확대를 위한 결정입니다. 품질 좋은 쌀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우리 농림수산성의 책무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일본 농업인들의 반발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일본 농업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유통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거든요. 또한 상호 교류를 통해 새로운 품종 개발과 재배 기술 발전도 기대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변화를 겪으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저도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좋은 것은 좋다고 인정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하루코와 함께 한국쌀로 지은 밥을 먹었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한국산이라고 말할 수 있었죠. 당신, 이 나이 들어서 이렇게 바뀔 줄이야. 정말 놀라워요. 하루코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나도 놀라워. 평생 고집만 부리며 살았는데. 그런데 변화가 나쁘지 않네. 정말 좋은 변화예요. 우리 국민들이 더 맛있는 쌀을 합리적인 가격에 먹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당신도 더 열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한국농식품부에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 일은 단지 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며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 분야에서 좋은 협력 관계를 이어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편지를 보내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60년을 살면서 가장 큰 변화를 겪었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되어 감사했죠. 한 달 뒤 한국산 쌀이 일본 마트에 정식으로 들어왔을 때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첫날 매진 사태가 벌어졌을 정도였죠. 품질 좋은 쌀을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게 된 국민들은 정말 기뻐했어요. 더 의미 있는 건 이후의 변화였습니다. 일본 농업계에서도 한국의 유통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기 시작했거든요. QR코드 이력 추적 시스템, 직거래 플랫폼, 소포장 유통 등 다양한 혁신이 일어났어요. 한국과 일본 간 농업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품종 개발, 재배 기술, 유통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면서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6개월 뒤 저는 서울에서 열린 한일 농업협력 컨퍼런스에 참석했어요. 공식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첫 번째였죠. 그때 처음 갔던 마포구 마트도 다시 가봤습니다. 어머, 일본분 맞죠? 전에 여기서 쌀 사가신 분. 그때 도움을 줬던 한국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봤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일본에서 우리 쌀 정식으로 수입하게 됐다면서요? 정말 기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국제관계는 정치가들의 회의실이 아니라 이런 일상적인 만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서로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정치는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배울 줄 아는 용기가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작은 쌀 한 그릇이 만들어낸 변화였지만 제 인생과 두 나라 관계에 미친 영향은 정말 컸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쌀 쇼핑으로 시작됐지만 결국 두 나라 간의 이해와 협력으로 이어진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때로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새로운 발견과 변화를 경험하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